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한자 한자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탄핵 심판정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입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허울을 씌워 모두 수거하고 영구 집권을 꿈꿨던 것 아닙니까? 반성과 성찰을 거부한 채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시키는 궤변과 요새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를 파면함으로써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공작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일정이 어제 최후 진술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헌정사 최초로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섰던 윤 대통령 앞서 보셨죠.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많이들 기다리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꼭 담겨야 할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이 부분이 담겨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제 최후 진술에는 승복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가 무엇일까? 이 부분도 많이 관심을 끌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입니다. 자, 어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담긴 메시지를 놓고 정치권 여야에서는 정반대의 엇갈린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국민들께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솔한테 국민 사과와 그리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본인의 그런 고뇌가 진솔하게 잘 나타났다.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진술 아니었나. 진정한 반성, 모두의 그 말씀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석열은 구제불능입니다. 오로지 남 탓으로 일관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사과는 없고 남탓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승복의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할 경우 국가적 혼란은 나 몰라라 하고 보일 불복의 예고입니다. 여당에서는 진솔했다, 야당에서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평가를 내놨는데 일단 마지막 승부수라고 띄운 개헌. 글쎄요, 이런 내용들이 의도했던 대로 좀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87년도에 개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40년 정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대통령이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민주당 쪽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번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저는 어떠한 우리가 정치적인 결론을 하나는 얻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여야가 이제는 정말로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번 계기로서 좀 우리 국민이 다시 하나 되는 어떠한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 저는 개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근데 국민들께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헌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지는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본인의 마지막 사명이 개헌과 정치 개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여야가 함께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바꾸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방향성에 대해서 맞춰나갈 것인지 이제는 민주당도 함께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이 민심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일지 정치권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기 대선 국면을 생각해야 할 이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특히 탄핵 심판 변론이 이제 모두 끝났기 때문에 최종 선고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옥중에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또 탄핵 심판 이후에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어도 계속적인 어떤 메시지로 정치권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탄핵 심판이 끝나면 결론이 날 경우에는 굉장히 존재감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여러 가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 얘기를 꺼낸 것 자체는 이번 헌재 심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추후에 있을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을 다시 한번 화두에 던져서 한번 정치적인 지형을 한번 요동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헌재 심리 자체는 개헌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 자체가 전혀 연결성이 전혀 없는 문제거든요. 비상계엄의 선포, 그다음에 포고령 관련 문제, 그다음에 그 국회와 선관위의 계엄군이 주도한 문제, 그다음에 체포조 지시 문제 이런 것들이 쟁점이지 네. 개헌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이미 결론은 그 쟁점에 따라서 위헌 위법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연장선에서 저는 그 계엄 이번 대통령 파면이 결정나고 난 다음에라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옥중 정치를 통해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분들이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다음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인 대통령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 맞잡은 손을 유지할지는 네. 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은 옥중 정치를 원하나 그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